요새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너무 이제 연달아서 갔다 그러지. 누구냐, 설리 가시고 구하라 가시고. 나는 이 자살을 하기 전에 우리 같은 사람들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 난 그런 이제 기사를 보고 그런 뉴스를 보면 접하면 그냥 좀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인생 상담하듯이 속사정 얘기하러 오는 게 이제 무당집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데 좀 다녀보지, 이런 데 좀 한 번이라도 좀 가보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든다.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연예인을 머리를 해주는 그런 이제 스타급 그 샵이 있는데, 우리 집에 이제 그 이제 매니저들이 우리 집에 몇 명이 다녔는데, 나는 이제 걔네들한테도 이런 적이 있었어. 니네 지금 일하는 거기 사장이 조금 위태할 일이 있고 올해 좀 목숨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장이 결국은 자살을 했대. 근데 삼지가 들어오는 해였더라고. 근데 무당집을 가봐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었다는데, 그냥 술을 먹고 맨날 며칠을 자기 혼자 이렇게 푸념하다가 혼자 죽었더라고. 근데 나이가 불과 41밖에 안 됐었어. 근데 그렇게 자존심이 많이 강했고 또 누구한테 굽히기 싫어하는 성격이었다고들 하더라고. 그런 걸 보면 좀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해보고도 안 되면 가도 될 거를 혼자 너무 내 자존심에, 자격지심에, 고집에 너무 안쓰러워. 그렇게 가기가 안타깝지 않나? 그렇게 따지면 우리 무당이라는 직업을 갖기 전에 나 같은 경우도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목을 맨 적이 한 번 있었거든. 진짜요? 응, 진짜. 난 내 친구들한테도 나는 미안하다고, 정말 고마웠다고, 나는 그렇게까지 막 전화하고 문자도 보내고 했었는데, 근데 그게 뚝 떨어졌어. 이 의자를 올라가서, 그래서 내가 너무 무거웠나 그런 생각도 했었어. 근데 줄이 끊어진 거예요? 아니 이제 그 뭐냐, 기둥이? 아니요, 나는 어디다 맸냐면 그 어디야, 이제 소방 그 스파칼롱인가? 그 뭐야, 그건 약하지. 근데 거기 옆에 이렇게 U자로 박혀져 있던 게 있었어요, 천장에. 근데 그거는 아무리 당겨도 안 됐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스카프 같은 끈으로 해서 나는 묶었는데, 올라가서 그걸 잡아 당겼는데 이게 몸무게가 문제가 아니라 무언가가 나를 걷어지는 느낌이 탁 들더라고. 이걸 잡아서 확 내리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야. 나도 마찬가지로 이런 직업을 갖으려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도 안 해봤지만, 이걸 막상 가라고 하니까 내 자존심에, 내 성격에 나 이거 못하겠더라고. 근데 그때도 이런 데를 가봤었는데 나보고 이걸 하라 그랬어. 그러니 나는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고. 근데 오히려 그게 끌어지면서 다시 살다 보니까 나는 죽지 않아도 돼야 되는 사람, 그냥 아직 때가 안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열심히 살게 되더라. 오히려 또 열심히 살게 돼. 근데 그거를 또 여러 번 시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한 번 해가지고 그냥 마음을 먹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두 번, 세 번 해서 진짜 가거든. 이제 한 번만 하고 두 번만 했을 때도 사는 사람도 있는데, 세 번째는 그냥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어떤 사람은 농약을 먹었는데, 아는 뭐 이제 지인들이 농약을 한 번 먹었는데 처음에 쇼맨십을 했다가 나중에는 여자 이제 겁박하려고, 나중에 두 번째 이 여자가 말 안 되니까 또 농약을 한 번 먹은 거야. 근데 또 빨리 구급차에 실려서 갔어. 그러니까 그게 재미가 들렸어. 세 번째는 농약을 먹었는데 장난하는 줄 알고 그냥 다들 연락을 안 받은 거야. 양치기 소년이 된 거지. 그래서 진짜 갔어. 그 젊은 나이에. 그래서 아는 지인이. 근데 나는 이 삶과 죽음을 보면 죽음의 세계가 어떤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 근데 그거를 지금 사실 그렇게 우리가 죽는다, 뭐 어쨌든 자살한다 하는 사람들 보면 뭐가 씌여 있어. 뭐 신이 있던, 뭐 귀신이 있던, 잡신이 있던, 뭐 조상이 있던, 무언가에 씌여 있고, 무언가에 갇혀져 있고, 무언가에 옥죄어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걷어냈을 때 오히려 또 열심히 사는 부분이 많은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집도 연예인분들이 예전에 이렇게 오신 분들 중에 자살하고 싶어서 또 자살했던 자살했던 가족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이 자기도 남자 연예인이야. 말을 돌리려니까 말이 버벅된다. 남자 연예인인데 그 사람이 좀 무명이었어. 무명인데 이제 무슨 이게 뭐 24부작 그런 것도 찍고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 사촌 친구지. 동갑인데 사촌이야. 근데 그 남자 형제가 사촌이 자살을 한 거야. 이 문에다가 목을 매가지고 먼저 죽어버렸어. 근데 얘네 둘이가 나이가 같고 외사촌이지만 되게 친하게 지냈던 거지. 근데 이 남자애가 죽고 나니까 지금 이 남자도 산 남자도 걔가 자꾸 생각이 나고 그립고 걔를 따라가고 싶고 계속 그 생각이 자꾸 든대. 그러니까 일이 조금만 안 되면 이제 그런 생각으로 가는 거야. 우리가 일이 잘 되면 죽고 싶은 마음은 없잖아, 사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양반이 이제 점을 보러 왔는데 내가 그 남자분 그 외사촌 그 친구 남자애를 보게 된 거야, 점을. 이렇게 해서 죽었냐 이렇게 생겼냐 이렇게 풀다 보니까 이 남자가 죽으려고 자꾸 마음이 자꾸 들어오고 어떻게 죽으면 좋을까? 물에 빠져 죽을까? 떨어져 죽을까? 아니면 칼을 찔러서 죽을까? 뭐 약을 먹을까? 막 별 생각을 자꾸 한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 지가 오래됐대. 그러니까 뭐가 씌어다니면 그런 생각이 머무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천도를 해줬어. 근데 그 천도를 해주고 이 남자가 잘 풀려가기도 했지만 이 남자가 오히려 이 친구 그 사촌을 보내면서 천도를 보내면서 잘 가라고 하더니 마음이 이상하게 자기가 나는 적이라고 틀리구나라는 생각을 했대. 그래서 그 뒤로 마음을 잡고 결혼을 했어. 이 남자는. 이 연예인 이 남자는 지금은 외국에 영화 찍고 다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태국에 이제 영화 찍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섭외가 들어오고 했어도 하기가 싫고 죽고 싶은 생각들만 막 그렇게 들었었다더라고. 씌인 거구나. 씌어 있으면 우리가 죽는 자살도. 죽는 그 연유가 되는데 이렇게 먼저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먼저 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혼자 그냥 집에서 생각하다가 가는 경우가 있잖아. 나는 좀 대화 상대가 없다라는 거잖아. 어쨌든 간에 집안과의 단절, 또 자기가 뭔가 이루지 못한 그 자격지심, 또 자존심, 또 뭔가에 눌리는 또 이런저런 많은 거는 있지만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다 횡재를 하고 다 잘 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면 자기가 때가 언젠지 또 여유를 좀 가질 수 있게 이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요새 멘토 역할을 하잖아. 그런 부분을 좀 통달을 해서 조금 여유를 좀 잡고 좀 생각을 좀 길게 했으면 좋겠는데 극단적인 걸로 가면 또 극단적인 걸로 갈 때 우리가 멀쩡할 때 죽지는 않잖아요. 술을 거진 한 80%는 먹더만 이렇게 자살하는 경위를 보면 아니면 또 약을 먹고 취해서 가든지 아니면 진짜 극단적으로 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 아버지 어머니가 싸웠어. 근데 이 엄마가 너무 이겨먹는 거야. 남자는 너무 자존심을 꺾고 또 꺾고. 근데 이 아저씨는 자기가 능력이 없는 거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지만 나이가 있고 이제 능력이 안 되는데 자존심이 무척 강한 아저씨였어. 근데 그 아저씨가 이 아줌마가 자꾸 잔소리를 하고 맨날 며칠 잔소리를 하고 나가 뒤져라 막 자꾸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자꾸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스트레스가 받았던 거지. 쌓이긴 했는데 이제 여자를 때리지는 못하고 그랬었나 보지. 이제 아파트 10몇 층인가? 16층인가? 18층인가? 20층인가? 거기서 이제 뭐랄까 식탁에서 싸웠는데 갑자기 나가 뒤져라 뭐 어쩌더라 이렇게 얘기를 이 아줌마가 하니까 이제 그 소리가 한두 번이 아닌데 갑자기 의자를 들고 그 복도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문을 열면 아파트 복도잖아요. 거기다 의자를 갖다 대고 낮에 대낮에 거기서 그냥 바로 투신을 해버린 거야. 그런 경우도 나는 들었어.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딸이 왔었는데 딸이 빙의가 됐더라고. 그런 부분 저런 분들을 많이 우리는 보죠. 근데 그 엄마도 너무 남자를 이겨먹는 그러니까 여자들도 말은 좀 적당히 해야 돼. 거기까지 하라면 거기까지 해야 되는데 넘어서 막 하잖아 사람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극단적이지가 않는다면 좀 생각의 여유가 또 누구한테 말할 때가 그립다면 좀 우리 같은 분들을 좀 찾아서 우리는 비밀 보장을 해줘. 그리고 바빠 죽겠는데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할 데가 없어. 누가 그리고 생각과 동시에 남의 또 생각도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없어. 우리도 우리 때로 바쁠 거 아니야. 우리도 집안이 있을 것이고 우리 나름대로 또 손님들도 봐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듯이. 그래서 이제 사람하고의 대립이 끊겼다면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또 명도 이어주고 복도 많게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그런 부분을 좀 섞었으면 좋겠어. 너무 안타까워. 난 너무 속상했어 이번에. 근데 막 보면은 진짜 이렇게
집에서 매 맞고 사는 거 아무도 모르는 아주머니 분들도 많고 진짜 자식들도 속썩이고 그건 오픈 안 하니까 사면 초과에 빠져서 정말 움직이지도 못하고 또 이혼하면 보복이 두렵고 재산이 많아서 그런 분들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정말. 아니 근데 이제 죽는 오빠들이 부분에 이제 그래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있지. 근데 그런 게 다 우울증이 시작되면서 이제 또 이혼을 했는데 오히려 남편보다 내가 너무 못 살아. 그리고 남편 너무 잘 됐어. 그것 때문에 또 내가 우울증이 와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 근데 아직은 우리가 100세 시대지만 거진 70년, 80년들 사시는 부분에서 나는 반평생도 못 살고 간다는 건 말이 안 돼. 이번에 구하라가 몇 살이지? 28? 9? 설리도 그렇고 25? 오히려 진짜 꽃도 안 펴봤어. 정말 고생. 근데 자기네들은 다 컸다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그때가 되면 다 컸다 생각을 하지만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가족들끼리 어울려서도 살았잖아. 그러면 어른들 말도 듣고 했지만 요새는 너무 개인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엄마가 밥 먹으러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아버려. 그런 세상이 되면 내가 정말 힘들 때는 찾아갈 데가 없거든. 또 누구한테 물어볼 거야. 방법을 모르기도 하는 거거든. 자살을 하기 전에는 어쨌든 전초전은 있지. 그리고 또 나는 또 참 황당하게 가시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까워. 그 중에 자매가 왔어. 그 자매 중에 하나가 언니가 이제 24, 26이야. 언니가 유부남을 만나. 유부남을 만났는데 그 유부남이 처음에는 내가 너한테 오겠노라. 내 여기 아기가 이제 낳았으니까 너한테 오겠노라. 얘는 이제 아기가 있으니까 얘를 버리고 너한테 가겠노라 했는데 어느 날 이 남자가 아기가 이제 크면서 아기 재롱에 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 언니는 얘 동생한테만 얘기를 했고 이 유부남을 만난다는 걸. 근데 이 여자는 어쨌든 자꾸 오빠가 보자할 때만 볼 수가 있잖아. 그쪽 여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고 맨날 술로 지내다가 이 남자가 이별 통보를 한 거야. 이 여자는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었는데 좋아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별 통보를 하니까 이 여자가 술을 먹다가 26살인데 욕조에서 목을 매서 죽은 거야. 근데 그 다음날 동생이 발견을 했는데 언니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 유부남이 온 거야. 근데 엄마 아빠는 모르니까 이제 이 동생이 이제 그 남자한테 이제 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여자애는 너무 자기 딴에는 이 남자를 기다리는 마음에 그렇게 됐지만 걔 나이를 보면 26살이면 이 남자 아니어도 다른 남자가 오잖아.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보신 분들은 또 운이 오고 또 운이 오고 이렇게 하듯이 다른 남자가 올 텐데 미련하게 그렇게 목숨을 끊을 필요가 없지 않냐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자살을 하는 운도 있고 사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엄마들이 그러잖아. 너는 명이 짧다 그러니까 뭐 운전 조심해라. 뭐 해라. 너는 명이 짧대. 넌 명이 길대. 이런 거를 이제 점을 보고 오시고 일단 하는데 명이 짧을 때는 우리가 공을 들이라 그러거든. 그리고 이제 뭐 구하라 씨나 이런 고인이 되셨지만 연예인들은 무당사주나 다름없어서 불같이 그냥 후루룩 올라갔다가 또 한순간에 바닥으로 내리치거든. 그러니까 공을 들이고 살아야 된다는 건 항상 내가 종교를 좀 지녀서 내 마음을 자꾸 다룰 줄도 아는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 게 있어야 내가 크게 돼도 되지. 그렇게 따지면 원로들 이렇게 정말 잘된 연예인들 보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하잖아요. 그 관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뭔가를 이제 기댈 곳을 찾으라는 거지. 뭐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그치? 안쓰러워. 난 너무너무 안쓰러워. 아무튼 그거 보고 되게 더 우울해졌어. 그리고 또 그렇게 자살한다면 자살들은 자살기들을 불러들인다고 물에 빠지면 물에 빠져서 돌아가신 데는 거길 가면 또 수살기들이 잡아 당긴대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장례식도 자살한 데는 가지 마라. 젊어 죽은 데는 가지 마라 그래요. 젊어서 죽은 데는 가지 마라 그러잖아. 젊어 죽은 사람들은 죄가 돼서 저승에서 이렇게 그 죄를 풀기 위해서 누구를 이렇게 잡아와야 된다는 어명을 받는 데잖아.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원래 젊어 죽은 데 또 타살, 자살, 또 뭐 이런 흉액, 뭐 이제 객사로 또 급살 이렇게 뭐 심장마비로 뭐 이렇게 가시고 또 타살 누구한테 죽임 당하는 그런 데는 장례식장 안 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 자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천도제를 한다든지 진역일을 해도 못 받나요? 3번을 해야지 받는데요.
남들은 이제 한 번을 한다면 3번을 해야지 그 고를 푼대요. 자살 고를 먼저 풀어야 돼요. 그래서 벌을 풀기 위해서는 3번을 풀어야 이제 첫 심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요. 평생에 죄가 된다 그러고 저승을 떠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가셔서 후대도 안 좋아요. 자살기가 있는 집은 꼭 자살을 대를 이어서 간다 그러거든. 그럼 밑에 한 대를 거치던 또 3대 때 가던 자살기가 꼭 있어. 그래서 자살을 좀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장소들을 좀 컨택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순간에 뭐가 씌여 있기 때문에. 여기가 딱 좋네요. 그렇죠. 여기가 좋아. 그래요. 뭐 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털고 가면. 맞아.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병원을 가서 수술하는 것보단 낫잖아. 100% 비밀도 보장 안 했는데.